대동세상에서 대동은 큰데 같을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하나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세월호 참사 5주기죠. 그래서 아직도 그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속히 그 진상 규명이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때 사회의 탐욕이 그 세월호 참사에 응집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불이 그것을 뿌리채 제거하는, 그래서 사회를 정말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청년들도 정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우리 시대에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동세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대동세상이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죠.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제정되었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포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그렇습니까?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난과 부가 대를 이어 세습되고 또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천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시기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 봉건 신분제 사회로 양반 상놈하던 조선조 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신분제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토지 및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주소작 제도가 철폐된 자리에 불로소득의 독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건물주 세입자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 아이들마저도 미래의 꿈 1순위를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위대한 건국 철학이 다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보다 더욱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실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대동세상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동세상 참 아주 그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 이런 그 대동세상이 되려고 100년 전에 이미 그 임시 정부에서 건국강령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때 그 대동세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건국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 이 삼균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는 지력,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지력,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차례대로 교육균 등 정치균 등 경제균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균 등을 바로 삼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이 삼균 철학에 의해 국가를 진흥하고 태평을 보유하는 것,
세계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 공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은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 나라가 토지를 소유하는 국유의 유법, 전통의 법을 두었으니 선현에 통론한 바 준성조 지공분수지법, 이것은 그러니까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 준 법을 따라서 혁 후인 사유견병 집회, 그러니까 뒷날에 사람들이 토지를 사사로이 가져 한데 합하여 독차지하는 폐단을, 그러니까 사유와 견병의 폐단을 혁파한다라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토지혁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그 전통의 법을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 준 법에 의거해서 토지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이 진보 진영의 인사들 가운데에도 토지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토지 개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토지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건국강령대로 한다면 지금 사실 철거민도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더 한 번 묻겠는데요, 목사님. 예. 그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임시정부에서의 토지혁명, 이게 좀 더 듣고 싶네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있는 토지혁명의 본뜻은 토지 국유화가 아닙니다. 토지 평등권의 실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우리 민족은 예법과 세법을 함께 참조해서 토지 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토지혁명의 본뜻은 단순히 토지 소유를 사유에서 국유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공분수, 지극히 공평하게 분배하고 수여한다에 담겨 있는 토지평등권 실현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 소유 관계를 사유로 하느냐 국유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북한처럼 토지가 형식상으로는 국유화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소수 권력자들과 그 가족의 사유라면 이는 지공분수, 지극히 공평한 토지 분배 수여에 담긴 토지평등권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 국유의 본뜻은 토지 국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위 수단으로 삼은 토지평등권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관련 조항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토지는 이 한자말로 된 걸 풀어 설명하면요, 농민 가운데 땅이 한 평도 없는 순수 소작농과 같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농민부터 차례로 토지를 수여하는 그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 평등권을 최대한 실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담긴 그 토지 철학의 본질은 토지 국유 원칙이 아니라 토지 평등권 원칙이고, 우리는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해야 될 거를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좀 그렇죠.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희망 인터넷 방송이 열악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 이렇게 침해받는 분들이 뭉쳐서 만든 전국 철거민협의회가 주관해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의견을 또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은 분들도 많고 이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광범위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그 토지 그 평등권 원칙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토지 평등권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대 공유제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토지혁명을 위해 예법과 세법을 함께 참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참조한 예법과 세법 가운데 세 법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 공유제입니다. 여기서 지대란 땅, 지, 대가대에서요,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임대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지대를 공유하는 제도가 바로 지대 공유제입니다. 지대 공유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개혁가인 헨리 조지가 제안했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지대 공유제 운동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와 중국 건국의 아버지인 수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를 접한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생애 25년 마지막 그 사반세기를 러시아의 지대 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논, 손문은 신중국의 건국 철학으로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삼민이라고 합니다. 이 삼민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이 민생주의인데 그 민생주의 또한 핵심이 바로 토지평등권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헨리 조지에게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이 수논을 거쳐서 안창호 선생과 조소왕 선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대공유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평등권 원칙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농지와 같은 토지는 물론이고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건물의 경우에도 바로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건물 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요. 어떤 건물이든지 그 가치는, 건물의 가치는 토지분의 가치 플러스 그 위에 건물분의 가치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니까 건물분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면에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그 토지분의 가치는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서 사회 진보에 의해서 나날이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하락하는 건물분의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가파르게 토지분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분의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입니다. 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인데 농지의 경우에는 소장 농민이 지주에게 주는 소장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 가운데 이게 이제 건물분 임대료와 그 건물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이 토지분 임대료, 이 둘이 합해진 건데 그 가운데 이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요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이 지대의 사유화 있는 것이죠. 근데 지대는 본질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세 가지 요인이 민간, 공공, 천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보면 지대가 사회 공동체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민간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이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더 크죠. 둘째, 이제 공공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애는 정부의 지하철 건설로 말미암아 그 인근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이제 천연에 의한 지대 발생 및 상승인데 이것은 가령 온천이 있다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 지대가 폭등하죠. 그 지역의 지대가.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 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고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 공동체에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애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지주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상승은커녕 아예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지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사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므로 불이합니다. 반대로 지대를 사회가 환수하는 것은 원래 사회의 것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예. 정의롭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전문에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할 것은 사실 법통만이 아니라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균등의 원칙과 토지평등권 원칙도 있죠.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 오늘 그 시간을 좀 맞춰야 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균등의 원칙과 토지평등권 원칙을 우리 헌법에 명시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경제민주화 조항이 119조 2항인데 여기에 경제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해서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 122조인데 여기에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토지공개념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헌법 122조에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외국 사례 가운데 현재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 대만 헌법에도 이 지공주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평등권, 토지의 국민 전체 귀속, 토지 가치와 토지 가치 증가분의 인민 귀속과 향유 이런 구절이 대만 헌법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토지평등권의 대원칙을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균등 원칙,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해야 하고 이 새 헌법의 근거에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정책과 강력한 토지공개념 정책을 실시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평등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대판 지주소작 제도인 건물주 세입자 제도 거기에 있는 불로소득 독점이라고 하는 이 불의를 타파할 수 있고 신분제 사회도 혁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돼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나타난 불변의 진리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임계점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지사들이 그 일생과 목숨까지 바치는 그 고귀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 불평등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급히 경제균등 원칙과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으면서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후손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